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과에 근무하는 홍영기 연구사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 검사라고 불리는 심리생리 업무와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거짓말과 거짓말 탐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도나 빈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쯤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짓말로 인해 원치 않는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이 단순히 가벼운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크고 작은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상대방의 거짓말을 감별하는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감별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고대 인도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방법인데요. 한 마을에 거짓말을 가려내는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당나귀가 있는 우리에 들어가 꼬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 당나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꼬리를 잡으면 가만히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꼬리를 잡게 되면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내는 신기한 당나귀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당나귀로 거짓말을 가려낼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감별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 당나귀가 울어서 거짓말을 감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나귀는 원래 울지 못하는 당나귀였고 대신 꼬리에 몰래 잉크가 묻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꼬리를 잡게 되는데 진실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당나귀의 꼬리를 잡아서 손에 잉크가 묻어 있겠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당나귀가 울 것을 두려워하여서 우리에 들어가서 당나귀 꼬리를 잡지 않고 그냥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에 잉크가 묻어 있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겠죠.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감별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감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방법이 심리생리 반응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심리생리 반응이란 사람의 인지 및 정서적인 반응과 같은 심리적인 반응으로 인해 신체에서 유발되는 생리적인 반응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생리 반응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감별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짓말 탐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 검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리 생리 반응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생리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다들 한 번쯤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보셨을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때 당시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학창시절에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성적표를 들고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사인을 받아서 다시 선생님께 제출해야 했는데요. 시험을 잘 보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험을 못 보게 되면 부모님께 혼날 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 성적표가 안 나왔다고 부모님께 거짓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심리적, 신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왜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거짓말한 것을 부모님이 알면 어떡하지? 나중에 더 크게 혼날 텐데. 즉, 거짓말이 들통날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것 때문에 불안과 긴장감이 유발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과 긴장감은 단순히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입이 마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반응들이 바로 심리생리 반응이고, 이러한 반응을 가지고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심리생리 반응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 방법입니다. 그럼 거짓말할 때 나타난 신체적인 반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사람의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누게 됩니다. 사람이 긴장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부교감신경보다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동공이 커지게 되고 땀이 많아지며 호흡이 증가하고 심장박동이 증가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측정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거짓말 탐지 검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탐지기는 기계 자체가 거짓말 여부를 탐지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X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기계 자체가 거짓말 여부를 가려주지는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 검사 장비는 피험자의 질문에 따른 신체적인 반응을 그래프로 그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검사관이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혹은 진실을 얘기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 자체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인해 유발되는 신체적인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신체적인 반응이 유발되지 않는다면 검사 원리상 거짓말을 탐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짓말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바로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선한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없고 거짓말로 인해 신체적인 반응 역시 크지 않아 거짓말 탐지기로 거짓말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거짓말 탐지기는 100% 정확하다 혹은 정확하지 않다. 정답은 100% 정확하지 않지만 상당히 정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연구 결과 종합해보면 정확성이 95에서 97%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 정확하긴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연구를 통해 줄여나가야 하는 부분으로서 열심히 연구하여 그 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 탐지기는 한 종류의 장비이다? 정답은 X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여러 종류의 검사 장비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흡이나 심장, 피부 전도 반응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탐지하는 폴리그래프 장비에서부터 동공, 열화상 카메라, 뇌파를 이용한 거짓말 탐지 검사 장비가 현재 감정 또는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동공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 장비는 거짓말할 때 동공의 크기가 아주 살짝 순간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때 커지는 동공의 크기를 측정하여 거짓말을 판단하는 게 동공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 장비입니다. 다음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얼굴의 피부 온도가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부분의 온도가 증가할까요? 바로 눈 사이 미간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는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인데요. 미간뿐만 아니라 피노키오의 코처럼 코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콧곳의 온도가 살짝 올라간다는 연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파를 이용한 거짓말 탐지 방법은 사건과 관련된 자극과 그렇지 않은 자극 여러 개를 섞어서 피험자에게 제시하게 되면 피험자가 알고 있는 자극이 제시가 될 때 0.3초 만에 P300이라는 정적인 뇌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 관련 자극이 제시될 때 0.3초 부근에
가장 높은 P300이라는 정적인 뇌파가 발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범죄와 관련된 자극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 검사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만우절입니다. 아무쪼록 상대방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과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주는 유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